안녕하세요. 찬스도입니다. 오늘 너는 3S 그리고 햄스트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 이제 러닝 유튜브나 다른 데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신 분이 없을 거예요. 러는 3S 그리고 햄스트링이 어떻게 쓰여지고 우리는 햄스트링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다른 의견을 통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고 제가 실제로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걸 적용했을 때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러닝은요, 뭐 어떤 운동이든 마찬가지지만 하고 나면 다 맞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이 따로 없습니다. 어떤 게 정답이고 오답일 수는 없고요. 자기한테 맞지 않는 오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한테 잘 맞는 걸 찾으셔가지고 그거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시면 분명 달리기 편하게 빠르게 잘 칠 수 있습니다. 런 이퀄 3S가 아니더라도요. 그리고 햄스트링을 주동근으로 사용하더라도 달리기를 잘 뛸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든 뭐 산에 오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오르고 나면 정상인 것처럼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자기한테 잘 맞게 하면 분명 그게 좋은 러닝과 좋은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방법이 효율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런 이퀄 3S고 햄스트링은 보조적으로 주동근이 아닌 협력근, 보조근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입각해서 오늘 설명을 할 테니까요.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Run equal 3S 궁금하시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Run equal step, stride, stamina. Run equal 3S. 네, 무슨 공식처럼 보이잖아요. 네, 저는 이거를 공식처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스텝은요, 우리 심장하고 관련되어 있고요. 스트라이드는 우리 근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태미나는 우리의 근지구력과 정신력까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스텝은요, 우리 심장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텝을 좀 올리게 되면 분당 스텝을 180에서 190으로 올리게 되면요, 숨이 많이 찹니다. 200 스텝이 되면 더 숨이 차고요. 210 스텝도 더 숨이 차고요. 이렇게 스텝을 유지하려면요, 많은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조깅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조깅 없이는 스텝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스트라이드는 우리 근력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보폭이 얼마나 크냐. 근력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에 비해서 보폭이 크거든요. 그거는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근력이 여자분들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여자분들은 이 지속 능력이 좋기 때문에 저기 심장 능력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텝을 남자분들보다 더 좀 올려도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텝 곱하기 스트라이드는 분당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나옵니다. 200 스텝일 때 보폭이 1m라면 분당 200m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50분 주자죠. 10km를 50분에 뛸 수 있는 거죠. 10K를 우리가 심장을 안정시켜주는 180 스텝으로 분당 180 스텝으로 낮추게 된다면 보폭은 스트라이드는 얼마가 돼야 될까요? 1.12m가 됩니다. 즉 그렇게 되면 10km를 50분에 뛸 수 있습니다. 스텝을 올리면 심장은 자극되고요. 보폭을 올리면 스트라이드를 올리면 우리 근육이 자극됩니다. 그럼 스텝과 스트라이드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요? 우선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스텝을 올리면요, 심장이 자극됩니다. 심장이 자극되면 우리의 심혈관계 건강해집니다. 반대로 스텝을 낮추면 우리 심장은 안정되고 심장이 덜 강화됩니다. 스텝을 올리는 것보다요. 대신에 스트라이드, 보폭을 올렸기 때문에 충격은 많이 갑니다. 충격이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더 스피드를 올린다면 더 많은 스트라이드를 올려야 됩니다. 보폭이 140cm, 150cm, 160cm 이렇게 간다 보면 그 충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부상 위험이 많습니다. 보폭을 130이나 120 정도로 안정화시키고 스텝을 올린다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 몸에 받는 충격은 줄어들고요. 대신에 심장이 강해져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그런 체력과 스태미나까지 나중에 만들어집니다. 스태미나는 어떻게 봤을 때는 스텝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스트라이드를 많이 쓰고 근력을 많이 쓰면요, 우리 스태미나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스텝과 스트라이드를 같이 보고요, 스트라이드는 우리가 좀 낮게 가져가면서 최대한 뽑아낼 수 있는 만큼만 효율적으로 뽑아낸다면 우리의 전체적인 러닝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러는 3S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10km 39분을 뛰기 위해서 스텝과 스트라이드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200스텝일 때 130 보폭이면 39분이 나옵니다. 180스텝일 때는 145스텝이 돼야지 39분이 나옵니다. 스텝이 올라가면 심장은 강화되고요, 스트라이드가 올라가면 우리의 근육은 강화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근육의 강화는요, 한계가 좀 있습니다. 너무 많이 근육을 강화시키고 충격을 주다 보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대로 우리 심장은 자극을 주면요, 어느 정도까지는 강화됩니다. 그렇게 심장이 자극돼서 정말 숨이 차서 내가 더 이상 못 뛰겠다 하셔도요, 잠시 멈추고 나면 다시 뛸 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심장의 회복 능력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심장은 자극준만큼 성장하게 됩니다. 물론 엘리트 심장까지는 되지 않더라도요, 우리 타고난 심장 영역까지는 무리 없이 자극하면 그 단계까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스트라이드는 만약에 근육에 자극을 줬을 때 통증이 온다면 멈춥니다. 쉬어도 다시 뛸 수가 없습니다. 근육과 인대, 결합 조직 이런 관절들은요, 회복 기간이 좀 길습니다. 길어요. 심장은 바로 한 템포만 씌워주고 나면 다시 뛸 수 있는데 근육이나 인대, 결합 조직, 관절들은요, 자극을 받고 손상이 되면 아주 오래 걸립니다. 회복하는데 아주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텝을 먼저 만들고 나서 그리고 스트라이드를 자연스럽게 끌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텝 러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텝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보폭이 나중에 만들어지고요. 왜냐하면 빠르게 움직이는 것만큼 내 몸이 앞으로 중심 이동을 하다 보니까 지구 반발력을 통해서 스트라이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스텝을 통해 만든 빠른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 몸은 빠른 에너지 대사 과정을 거치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방을 연소하고 탄수화물을 쓰고 그런 에너지 대사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 스태미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텝을 저는 중시하고요. 스텝을 통해서 스트라이드와 스태미나를 만들어 가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텝 먼저 만드세요. 남자분들은 190 이상 스텝, 여자분들은 195 이상 스텝. 그러면 자연스럽게 달리기가 편하게 빠르게 잘 뛸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달편 빠자리라고 합니다. 달리기 편하게 빠르게 잘 뛰자. 네, 그러면 다음 햄스트링과 대퇴직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햄스트링은 달리기 하는데 주동근이 아닙니다. 저는 대퇴직근이 주동근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근육은 수축만 합니다. 수축하고 놓아주면서 작용을 하는 건데요. 햄스트링은 그런 작용에 있어서 보조적으로 지금 활동을 합니다. 대퇴직근이라는 큰 근육이 주동근으로 다리를 움직였을 때 햄스트링은 보조적으로 작용하고요. 오히려 햄스트링은 지면에서 받는 충격을 햄스트링과 코어에서 흡수해 줍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지면에서 받는 충격이 줄어들면 햄스트링이 약해도 됩니다. 하지만 대퇴직근이 약하다면 우리가 주동근으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달리기 능력이 떨어집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다라는 사람들을 보면요, 충격이 많은 러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근육이 손상되기 쉬울 때 햄스트링을 많이 다치는 이유가 근육이 충분히 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격을 받으니까
햄스트링에 무리가 오는 거거든요. 겨울철에 대퇴 직근 다쳤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잘 안 다치십니다. 왜냐하면 대퇴 직근은 충격을 받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작용하는 부분인데 제대로 겨울에 근육을 못 쓰니까 대퇴 직근을 다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요. 하지만 운동하다가 햄스트링을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햄스트링에 충격을 많이 받다 보면 근육이 파열된 상태에서 더 큰 충격을 받다 보니까 파열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말 간단한 원리입니다. 충격을 줄이는 러닝을 하면, 그리고 대퇴직근을 강화하면 햄스트링에 부담 없이 대퇴직근이 작용해서 달리기를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내가 햄스트링이 약하다고 햄스트링을 보완할 게 아니고 내 러닝에 충격이 많이 간다면 그 충격이 많이 가는 부분을 줄이고 오히려 햄스트링을 보완할 시간에 대퇴직근을 보완해야 한다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저의 생각이고 제 러닝 철학입니다. 여러분, 햄스트링이 아프다면 햄스트링을 보완해서 그 충격을 이겨내기보다 충격이 일어나는 것들을 미연에 사전에 방지해서 오히려 대퇴직근을 더 강화해서 더 자연스럽게 더 빠르게 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기 때문에 러니쿨 3S가 나온 겁니다. 스텝을 올리면요, 스트라이드는 작아도 스피드가 나죠. 그러면 우리가 받는 충격이 줄어들죠. 네, 어떠세요? 스텝만 어느 적정 올리면요, 스트라이드가 과도하게 커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이 받는 충격은 줄어듭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햄스트링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그럼 우리는 대퇴직근만 강화하면 달리기 능력이 빠르게 잘 뛸 수 있게 됩니다. 어떠세요? 러닝 찬스 대호가 맞나요? 아닌가요? 아마 다른 러닝 유튜브 아니면 체대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거랑은 전혀 다른 이론일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해부학적으로 생각하고 기능 운동학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러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텝을 조금만 올리세요. 그리고 스트라이드를 조금 줄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면에서 받는 충격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우리 대퇴직근을 강화시켜 주세요. 저는 대퇴직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에 런지와 스쿼트를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맨몸이고요. 맨몸 런지와 맨몸 스쿼트를 통해서 대퇴직근과 대둔근 엉덩이 근력을 키워보세요. 그리고 달리기에 쓰여 보시면 정말 달리기가 편안해지고 잘 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햄스트링의 부담을 줄여들기 위해서 스텝을 올려주시고요. 스트라이드는 자연스럽게 지면 반발력을 이용해서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스트라이드가 클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스텝이 빨라지고 스텝에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스트라이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스태미나가 만들어집니다. 처음부터 스태미나를 만들기보다 처음부터 스트라이드를 만들기보다 먼저 스텝 먼저 만들어 보세요. 남자분은 190 스텝, 여자분은 195 스텝. 여러분의 러닝의 날개가 되어줄 겁니다. 정말 발 빠르게 뛰면 우리 몸의 동작을 빠르게 하면 움직임이 빠르면 우리 몸이 빠르게 앞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본은 움직임입니다. 움직임의 바탕은 심장이고요. 심장의 바탕은 뇌입니다. 뇌는 우리가 빠르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빠르게 작동할 수 있게끔 신경체제를 신호를 보내줍니다. 네, 어떻게 설명이 잘 되었을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스텝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햄스트링이 아니고 대퇴직근이 먼저입니다. 뛰실 때도 대퇴직근이 쓰여진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달리기가 편해집니다. 이때 무릎을 들어 올리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무릎을 들어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100m 뛸 게 아니기 때문에 무릎을 들어 올리는 게 아니고요. 대퇴직근이 쓰여진다고 느껴지면 자연스럽게 무릎이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게 무릎이 들어 올려지는 게 아닙니다. 제발 무릎 들어 올리라는 그런 러닝에 빠져들지 마세요. 기본은
무릎이 앞으로 나가는 거지 무릎이 위로 들어 올리는 게 아닙니다. 100m 달리기 하는 거 아니죠? 400m 달리기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10km 하프 마라톤, 풀코스 마라톤, 그리고 5km 마라톤을 뛰는 중장거리 러닝입니다. 무릎이 들어 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릎이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스텝 먼저 만들어 주시고 햄스트링보다 대퇴 직근에 집중하셔서 런지와 스쿼트 맨몸으로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러닝 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